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롯데가 사드 부지를 결국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상사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서 자사 소유의 경북성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경기도 남양주군의 군용지와 바꾸는 안건을 승인했는데요. 그런데 이로써 중국이 롯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져서 문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는 중국에 아주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롯데를 제재하기 시작하면 롯데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꼽히는 중국.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 사드 문제로 우리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세계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도 높고 효과적인 제재가 오히려 자국의 장기적인 안전을 위해 유익하다는 사실을 중국은 알아야 할 겁니다. 세계적 차원의 강대국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합리성을 보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조율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 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황교안 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3당은 황교안 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 승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로서 예. 특검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자꾸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연장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정부의 손학규 전 대표 이 탄핵 연장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권한대행이었고 변호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는 당시 저와 우리 국민의당에서 선 총리, 먼저 총리를 바꾸고 후 탄핵, 나중에 탄핵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예. 탄핵만 되면은 혁명적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만 되면은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총리를 바꾸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만약 그때 총리를 바꿨으면은 이러한 결과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역사 교과서, 개혁 입법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새로운 수사 요인이 생겼고 또 우병우 등 수사 미진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서 당연히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것은 1차적인 책임은 황교안 총리에게 있겠지만은 이 총리를 바꾸지 못한
반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도 크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자기들 말마다나 혁명적 상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 몰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구도가 황교안 총리가 있어야만 구도가 박근혜 대통령 심판,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러한 것은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설사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을 생각하는 거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책임은 역시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로 하셨죠.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헌법상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한 것은 없죠. 국무총리로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무총리로 탄핵을 한다면 좀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면 특검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거부한 권한은 총리로서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는 총리 겸 그렇죠. 근데 총리의 역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특검 총리가 아니었으면 권한 대행이 안 되는 거예요. 권한 대행이라는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총리 겸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총리니까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혹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물론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면은 국정공백으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문제는 이 혼란한 전국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서도 보고 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각 당의 협력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 또 어제는 원내대표 회담을 했고 오늘은 당대표 회담을 가져서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 특검법안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죠? 이미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예. 이러한 것이 기존의 특검 개정안이잖아요, 그죠? 네, 개정안이죠. 예.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러한 것이 법사위에서 원활하게 상정이 되지 않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났는데도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서 직권상정해서 통과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아니다. 또 사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와라. 그렇게 할 때 직권상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요구 상태인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다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만약 안 하게 되면은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예. 원내대표단에서 지휘를 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검찰에 넘어가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율 교수님은 예.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MC니까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만 하더라도 예. 검찰이 이미 황제 수사를 했고 예. 또 특별한 그러한 혐의도 제 식구 감싸게 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가져와 가지고 특검이 된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은 어떤 특검보다도 비교적 성공을 했고 오게티가 있다고 하면은 우병우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것,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은 남겠지만은 역대 어떤 특검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특검이었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국민적 신뢰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특검 부분도 특검 부분입니다만 어제 이제 최종 변론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이제 첫째 이제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대충 이제 얘기를 한다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한 것이고 어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들은 선의로 한 일이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초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자기 스스로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줬고 또 연설문의 감수를 받았고 재벌 회장들을 1대1로 불러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도록 강요를 했고 이러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소위 그의 변호인들은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변호인이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한 모습,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무슨 잡범도 아니고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의 작태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또다시 부끄럽게 만들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 갈등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이 되면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온 모양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이후를 좀 봉합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박근혜 추종 세력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그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정 안에서 그러한 막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엄연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대통령 보십시오. 3번의 사과문이 전부 거짓말이고 검찰 수사받겠다. 특검 수사받겠다. 헌재에 나가겠다. 하나하나 약속 지킨 게 있습니까? 왜 떳떳하면 나가서 못 밝힙니까? 왜 떳떳하면 특검에 못 나갑니까? 왜 떳떳하면 검찰 수사를 기피합니까? 그리고 변호인 통해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기자 불러서 변명이나 하고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건 잡범만 또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태극기하고 촛불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든 탄핵 이후에는 좀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당연히 예. 봉합돼야죠. 봉합 근데 그리고 거기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태극기는 예. 얼마나 많은 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동원되더라도 그것도 민심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촛불은 최소한 80% 이상의 국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태극기 20%의 쪽도 태극기 동원 아닌 세력을 사람도 있는 것 저는 같은데.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들도 그분의 의사를 당당하게 민주국가에서 예. 표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태극기건 촛불이건 정치권이건 다 승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기각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기각이 된다면은요? 만약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이 다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럼 추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국민 감정이나 국회의원들의 감정은 당장의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당의 당 대표로서 조금 더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행도 탄핵돼서 국가적 국정 공백과 혼란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또 탄핵이 인용돼서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차례가 바뀌었죠. 박지원 대표의 그 인터뷰 스케줄 때문에 좀 차례가 바뀌었는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끝났는데 이제는 탄핵 심판 선고만 남았죠. 그죠? 그렇죠. 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평의를 갖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되느냐? 이제 3월 10일설, 13일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9일, 10일, 13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죠. 어제 그 국회 소추인단 측은 75분 만에 변론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은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이 최후 변론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 변론 순서를 두고 좀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이정미 재판관이 그 변론에 좀 일찍 참석한 순서대로 좀 변론 순서를 좀 정리해 주기도 했는데, 사법연수원 기수대로 하자, 이런 예. 거 나오고 해서 내부에서도 좀 상당히 헷갈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 잘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어제 변론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그 김평호 변호사는 어제도 굉장한 그 막말로 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그 때려 잡으려면 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정미 재판관이 나서서 이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제지를 좀 하기도 했고요. 국회 애들이 헌재를 이용하려 한다거나 하는 식의 발언도 나왔는데, 역사적인 그 재판이었죠. 네, 여기서 좀 너무 좀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은 안 했고 그냥 의견을 담은 입장문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리인단의 그 대표 변호사 가운데 하나인 이제 이동훈 변호사가 변론 후에 이제 그 대독을 했는데요. 이동흡 변호사요. 이동흡 변호사죠. 네, 박 대통령은 이 최후 진술서에서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이제 100% 부인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사익을 위해서나 이 특정 개인의 그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도 없고 이 세월호 참사 때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은 오히려 구조에 좀 방해가 될까 봐서 나서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인사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도 없었고 이 최순실 씨에게는
국민들에게 좀 쉬운 표현에 대한 그 조언을 들은 게 다라면서 최 씨에 대한 그 믿음을 경계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뒤늦게 좀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최 씨에게 좀 책임을 돌렸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신문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이제 그 최후 진술에 대해서 대한 이제 그 논평들을 이제 사설로 내놨는데요. 이 사설 제목들을 좀 보면은 이 탄핵 사유 하나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그 기막힌 최후 변명, 이 경향신문 사설이었고요. 마지막까지 그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은 박 대통령, 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이 추태와 억지로 일관한 대통령, 한겨레의 그 사설이었고요. 이 탄핵 사유 끝까지 부인한 박 대통령, 헌재 승복 밝혀라. 이 동아일보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 탄핵 심판장에 역사적인 장면은 없었다.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그 중앙일보의 사설 제목이기도 했죠. 예, 그리고 어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그 특검 연장을 거부를 했고, 그래서 야당 쪽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박지원 대표와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신중하겠다, 국민의당은 이런 얘기죠. 네.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해석상.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국민의당에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드라이브를 좀 걸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앞서 이제 여기서 그 박지원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어제까지 좀 분위기와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어쨌든 이제 어제 그 야사당이 그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을 이제 추진하기도 했고요. 당내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른정당은 어제 오후에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 탄핵 추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제 정했습니다. 야사당은 오늘 오전에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하죠. 원래는 이제 그 원내대표까지 같이 만나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연석회동을 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황교안 그 권한대행 그 탄핵과 그 특검 연장 법안을 이제 논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행의 그 특검기간 연장 불허 조치를 그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제 높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 대한 그 탄핵 추진은 위의 권력의 그 행포라고 비난을 해서 이 구조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한 게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규정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 네, 이제 그 국무총리에 대한 총리에 대한 탄핵인데 하지만 총리로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탄핵을 많이 한다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될지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규정을 해야 될지도 이 법 하시는 분들이 그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은 아직 한 분이 계시고 또 물론 국무총리도 그렇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하면 결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어떤 집중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야당도 입장을 가부간에 좀 분명히 하고. 아니, 그 분명히 한 다음에 있겠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뒤숭숭한데 그냥 얘기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특검기간 연장 무산에 대한 책임론 가지고 좀 전에 제가 박지원 대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이 박지원 대표도 앞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민의당은 그 최순실 게이트 그 초기에 그 선 총리 교체 후 탄핵 주장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면서 그 집중 포화를 좀 벗고 나섰는데요. 이 박지원 대표는 물론이고 주승용 원내대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그 대선 주자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책임론을 거론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그 이해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리부터 바꾸자는 그 국민의당 주장을 민주당이 외면해서 오늘과 같은 이제 사태를 맞게 됐다는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슨 소리냐. 당시 그 총리를 먼저 뽑지 않은 것은 이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 총리를 결정을 하면 이 박 대통령을 그 탄핵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때 총리를 먼저 뽑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이제 그 반박하고 나섰고요. 예. 문재인 캠프의 그 박광원 대변인도 이제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총리 교체한다면서 그 박 대통령과 그 타협하거나 아니면 이 총리 후보 고르느라고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 탄핵 열차는 그 탈선하거나 그 멈춰섰을지 모른다. 이 같은 논란은 좀 무익하다. 특검법 통과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의 이 해묵은 구원이기도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후보 캠프 명칭을 더문캠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그 캠프 장면이 한창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그 더문캠이라는 그 캠프명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더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해진, 더 많이 준비된 이런 의미라고 하고요. 네. 문은 자신을 뽐내는 별보다 그 남을 비추는 달이라는 의미를 달문, 그러니까 영어로 문이죠. 네, 이걸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곰을 상징물로 채택을 했는데 캠프 홍보본부장인 그 손혜원 의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문을 뒤집으면 곰이 된다. 우직하게 참고 견디지만 끝내 이기는 이미지를 담았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안희정 그 충남지사 캠프는 그냥 안희정 캠프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안희정 캠프의 그 박수현 대변인은 그 안희정이라는 그 사람 자체와 안희정이 그 국민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찌감치 이 국민 서비스 센터 이렇게 캠프명을 정했는데요. 대통령은 그 국민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공복이다. 캠프 또한 국민을 위한 그 서비스 센터가 된다. 이런 장명이라고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주유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 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가그린 모델 김래원입니다. 잇몸병은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잇몸병의 원인인 세균을 없애는 것. 잇몸질환 원인균까지 99.9%. 액상이라 빠르게 잇몸을 초기부터 확. 잇몸 가그린 검가드. 검가드는 의약의품입니다. 동아제약.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내일이 휴일이어서 7시 42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곳곳에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월계 1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노원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에서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대략 2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정체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행주대교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이후로도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역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여의도권에서 밀립니다.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 양화대교 못 간 지점 3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여기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앞서 일부 박지원 대표로부터 들어봤죠. 자, 이번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예. 아이고, 요새 대선 출마 준비 잘 되고 계세요? 네. 제가 출마 선언하고 YTN 라디오에는 처음 출연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달 초 6일에 이제 든든한 대통령, 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솔직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라 보고 있고요. 이 최순실 사건으로 비롯된 이 국가 리더십의 위기, 또 북핵으로 비롯된 안보의 위기, 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아주 엄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현상이고 구조적인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대한민국의 이 구조적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이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길을 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의 위기는 한국형 핵무장으로 극복하고요.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그리고 이 국가 리더십의 위기는 개헌을 통해서 이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 저의 대표적인 공약이 이제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라시아 큰 길은 한국, 중국, 일본을 해저 터널을 뚫어서 이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 철도를 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실크를 통해서 지금 유라시아라는 우리의 미래 경제 용토를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이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치열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결심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예. 자,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특검 연장 승인을 불허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당도 어제보다는 지금 좀 전에 박지원 대표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많이 입장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 추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적 절차에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로서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하겠다는 이 정치 공세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불가능하다고 보시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이 권한대행마저 이 탄핵이 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 국정마비, 국민적 혼란을 어떻게 야당이 책임질 건가. 또 이 황교안 대행의 결정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고유 권한으로서 결정한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불법적이거나 초헌법적으로 황교안 대행이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황교안 대행께서는 이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전국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검찰로 이관해야 됐다라는 취지로 특검 연장 승인을 불허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각 정당에서 받아서 이제 차후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또 상황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회가요. 예. 지나친 입법권의 남용으로 해서 그 행정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뭐 상권 분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예. 나아가서는 이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격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정당마다 마음에 안 들다고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아마 각 정당 검찰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 검찰이요? 예, 이래서 이거는 곤란하다. 이제는 예. 이 사실 이번 특검법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한시법의 경우에 이제 시한이 있는 한시법이고 이것이 다 되면 검찰에서 이제 그 받아서 지속적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정당 검찰이라는 표현이 아주 참 재밌는데 어쨌든 뭐 시즌 2 지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새 특검법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어서의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특검 만능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정치적인 상황이 특별한 경우에 예. 우리가 이번에 특검법을 그 여당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 특검이 이루어지고요. 네. 특별검사가 야당에만 추천이 됩니다. 여당은 개입도 안 하고요. 그 대통령이 그 중에서 결정을 한 경우잖아요. 예. 특별한 경우인데 이걸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걸 수용했어요. 이번 특별한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검의 결과가 야당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마다 입맛에 맞는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 특검이 될 거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들면요 계속 이 국회 특검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검찰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이 사법적인 다 체계 속에 제도적인 틀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요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이 언행들이 지금 굉장히 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음엔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날 것 같냐? 아니면 탄핵 인용되면 내란이 오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헌법재판소의 그 정치적인 독립성은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헌재 결정에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2월 22일 날 그래서 특별 기자회견이라는 성식을 빌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각 정당 대표와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몇 가지를요. 예. 첫 번째는 헌재 결정을 압박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을 금지하자. 두 번째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자. 셋째는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자. 이런 성명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국민 앞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서약하는 합동서약식을 개최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압박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이러한 그 언행들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이런 얘기들 자꾸 내란, 혁명, 피 이런 단어들은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런 용어들은 이제 적정하지 정서상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이제 피해 가야겠죠. 우리가 만들어서 절대 안 되고요. 예. 또 이 표현에 있어서도 좀 서로가 그 어느 쪽 대리인단이든 간에 절제된 언어 또 국민적인 그 감정에 이렇게 좀 나쁘게 선동하는 식의 이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이럴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 여야 모두 막론하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좀 정치가 나서서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환 아니겠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서면이 국민만 위해서 일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의로 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어저께 대통령께서 서면 진술을 통해서 제출한 거 저도 봤는데 그 보면 이제 이 최순실 씨를 사적으로 생필품 등을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신뢰를 두고 경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의미도 담아 있었고요. 예. 그렇지만 대통령직을 절대로 사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하지 않았고 또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돕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동안에 이 부정한 일이나 어떤 재산을 사적으로 축적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분이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최종 변론을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헌재의 결정.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헌재 재판관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원희철 의원께서는 지금 국방위원장 하셨죠, 그죠?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김정남의 암살 이후에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상황 무기 위협은 얘기 안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요, 이 대량 살상 무기인 핵과 생화학 무기의 고도화가 되어 있는 수준, 발전 정도가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고모부인 장성택도 고사포로 처형을 하고 2013년인가요?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또 형인 김정남도 독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정은 정권의 이 무모함과 잔인함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데 그러한 김정은 정권의 지금 양손에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이 생화학무기라는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무기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요. 천안함 폭침에 이어서 연평도 포격을 하는 것을 봤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연평도의 민가를 향해서 수백 발을 포격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이 두 발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걱정이라 제가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 살상 무기에 억제하는 길은 우리도 더 강력한 핵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